지금도 내몽골 초원엔 고구려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1300년 동안 기억되고 있는 이름 고구려. 그들은 왜 고구려를 노래하는가? 지난 시간 우리는 고구려의 서쪽 영역이 요서 지역에 이르렀고 특히 현재 북경 부근까지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고구려가 북쪽으로 어디까지 진출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의 역사서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479년 고구려는 유목민족인 유연과 함께 지두를 분할했다. 이것이 고구려가 북쪽으로 가장 멀리 진출한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지두는 어디일까요? 이 지두는 현재 이 몽골 지역입니다.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당시 상황으로서 이 고구려가 몽골까지 갈 수 있다는 것, 그 얼른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이 몽골 지역을 위성에서 촬영을 해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다시 원상태로 복원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이쪽을 한번 좀 보시죠. 이 고구려에서 몽골로 가는 이 사이에 이 거대한 산맥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해발 1700m에 이르는 이 대흥안령 산맥은 그 크기도 한반도와 비슷할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한마디로 고구려와 이 지두를 가로막는 거대한 천연장벽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바로 이 대흥안령 산맥 때문에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이 고구려가 이 지두까지 진출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고구려가 지두까지 진출했는지 그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구려의 북쪽 영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실마리를 찾은 것은 고구려의 첫 수도 환인이었습니다. 인구 30만의 자그마한 도시 중국 환인. 현대화의 빠른 물살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곳에서 2000년 전 고구려는 나라의 기틀을 세웠다. 환인은 강을 끼고 산을 등진 배산 임수의 지세가 마치 작은 서울이라도 보는 듯하다. 그런데 이곳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서쪽 산 위에 서 있는 웅장한 고성, 오녀산성이다. 고구려 700년의 역사가 여기에서 시작됐다. (2000년) 전 고구려 첫 수도성을 만난다는 기대와 흥분도 잠시, 탐사단은 난관에 부딪혔다. 중국 관리소 측이 비디오 촬영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아쉽지만 오녀산성의 모습을 스틸 사진에 담을 수밖에 없었다. 성안은 남북 1km, 동서 300m의 놀라울 정도로 넓은 평지였다. 그 높은 성 위에 샘물도 있다. 2000년 전의 성벽도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오녀산성은 이렇듯 신비로웠다. 광개토 대왕비는 고구려의 건국 과정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북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비륙골 서쪽 산 위에 성을 짓고 도읍을 정했다. 주몽이 부여에서 내려왔다는 고구려의 건국 신화. 최근 그것을 뒷받침하는 유물이 발굴됐다.
이 금 귀걸이는 주몽이 건국했던 바로 그 당시 고구려인의 무덤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부여가 있었던 길림의 유적에서도 똑같은 귀걸이가 나왔다. 이것은 주몽이 부여에서 왔다는 증거였다. 이것은 저 어떤 그 유이민하고 토착민의 결합 관계를 반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바로 이 고구려 건국 신화에 보이듯이 주몽이 이 압록강 중류 일대의 토착 집단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 자기의 세력을 이 크게 확대한 것을 보여주는 뭐 그런 어떤 그 사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고구려는 왕조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국 초기부터 부여 정벌에 나선다. 이 정벌은 무려 500년 동안 계속됐다. 부여는 고구려의 북쪽에 있었다. 결국 부여 정벌은 고구려의 북진이었다. 수도 환인과 집안에서 강을 타고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송화강을 만난다. 다시 그 송화강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부여의 옛 수도가 있다. 중국 길림시 교외에 있는 부여의 왕궁터는 이곳이 부여의 수도임을 알려준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고구려 성이 있다. 지금은 길림시 최대 시민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용담산성. 현재 중국은 이 용담산성을 고구려 최북단 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원전이란 말이에요. 기원전 37년에서 기원 668년까지 제19대 왕 호태왕인데 이게 광개토 태왕이에요. 호태왕은 391년부터 412년까지인데 건조한 군사 성체다라고 아주 분명히 못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적어도 중국이 인정한 고구려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지만 한번 성벽 보세요. 이 성벽은 그냥 흙이 아니에요. 쭉 보면 이런 성벽을 전부 잘 다둬가지고 판축했다고 그러죠. 이런 판축축을 보여줘요. 고구려 멸망 이후 중국의 여러 왕조가 사용했지만 고구려 특유의 성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다. 분명하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보세요. 이쪽에 이것은 판축을 한 저 거예요. 이렇게 돼 있네. 쭉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선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저게. 성벽은 산 능선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다. 그래서 이 양쪽으로 쌓은 게 이제 토성이에요. 이게 10여 미터가 높습니다. 지금 굉장한 계곡이잖아요. 이쪽으로 이게 지금 굉장한 계곡이에요. 이 밑으로 저 아까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물이 빠지들어온 거예요. 그 위를 인공으로 다 쌓은 겁니다. 요거 이제 계곡을 따라서 토성을 쭉 쌓아서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 앞부분은 전부 인공적으로 축조한 겁니다.